자, 정규분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정규분포도 이항분포와 같은 성격을 띱니다. 이항분포는 뭐였냐면 이산 확률 변수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분포들 중에 가장 간단하고 고등학교 때 배울 만한 분포예요.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분포예요. 정규분포는 그 여러 분포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 배워놔야 나중에도 쓸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규분포의 개념은 조금 그 미적분 개념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내가 따로 알려줄게요. 자, 정규분포 읽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이 fx의 구조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fx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있어요. 잘 보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막 그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 오른쪽과 같은 생김새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오른쪽과 같은 생김새의 그래프 모양만 기억하면 됩니다. 절대로 저기 있는 식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 x를 저런 그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한 걸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저런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m과 표준 편차를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평균은 이 정규분포 곡선의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 정규분포 곡선의 높낮이를 나타낼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n, m, 표준 편차의 제곱. 근데 사실 오른쪽은 분산이죠, 분산. 이 n자는 이제 정규의 노말의 n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제 m, 분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표준 편차가 분산을 루트 씌운 거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6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고쳐야 돼요. 6의 제곱.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들어가 있죠. 분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쓰임새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려가 봅시다. 여기 설명, 여기 나와 있죠? 이 설명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규분포가 나타내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는 대체로 뭔가 성적 같은 거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서 나타내는 것들을 딱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띱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섭리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 x를 보면은 요 x 한번 봐봐요. 요 오른쪽은 뭔가 그 만점에 가까운 거고요. 요 왼쪽은 이게 빵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성적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뒤처지거나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항상 되게 소수죠.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곡선을 띈다는 건 아니고 어떤 것을 조사해보면 대체로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어, 자, 정규분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직선 x는 m, 그러니까 가운데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은 기본적으로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왜 점근선이 있냐면요. 다시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성적을 조사한 거면 100점이 있는 곳이 끝인데 왜 이런 정규분포는 여기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면요. 오른쪽 아래 여기 이게 뭔가
끊이지 않고 쭉 가는 느낌이죠. 그쵸? 그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뭔가 이렇게 끊어줄 수 없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잠깐 내려오면은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어떻게 나타낸다 했어요? 넓이로 나타낸다 했어요. 넓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요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100부터 110 사이에 있는 사람의 확률 뭐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요 맨 오른쪽 있죠. 맨 오른쪽. 여기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요 맨 오른쪽부터 요만큼, 이게 점근선이면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요만큼. 요만큼의 확률은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아예 무시를 해버려도 되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 가운데를 끊어서 여기에 확률을 구하잖아요. 이게 대략 0.9999999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거의 1인 거죠. 거의 1.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렇게 점근선의 형태로 갑니다. 실제로 저 확률 밀도 함수가 점근선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디테일한 수학적인 것들을 무시해도 돼요. 이 정규 분포는. 왜냐면 대학교에 있는 내용을 최소화해서 고등학교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제 정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2번 무시. 3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건 당연해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모든 넓이를 구했더니 1이다. 그러니까 확률이 1이라는 거죠. 자, 4번, 5번.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자, 잘 보세요. 다시 이거 확대해서 보여줄게. m 값이 일정하대요. m 값이 일정해.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m, 시그마 제곱인데 m 값이 일정해. 근데 시그마가 바뀐대요. 근데 이 시그마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편차가 뭐였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예요. 내가 말하는 가운데가 뭐야? 평균이죠. 평균.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표준 편차이고요. 그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봅시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가 낮아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매우 낮아졌죠? 그쵸? 근데 원래 있던 곡선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높다는 거는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사람의 수가 많은 거야, 지금. 사람의 수가 많아. 근데 표준 편차가 낮아지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람의 수가 좀 적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춘여고 수학 성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춘여고 수학 성적. 됐죠? 여기가 100점이야. 100점. 그 다음에 여기가 빵점이야. 이때 평균이 뭐 50점이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50점. 그리고 전교생이 한 300명이라고 칠까요? 300명? 그러면 50점 받은 애가 대충 100명이라 해봐. 100명. 100명? 아, 100명 너무 많아. 30명? 30명. 그럼 봐봐.
50점의 오른쪽에 여기에 대충 55점 되는 점수가 있겠죠. 여기는 대충 20명이라 할까요? 20명. 그리고 여기 대충 한 70점 있다고 쳐봐. 얘는 한 5명 돼. 5명. 됐죠? 그러면은 이 정규 분포는요. 50점에서 5점 떨어진 애가 20명이나 돼요. 그 45점짜리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정규 분포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 이렇게 파란 색깔로. 파란 색깔은 너무 적으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그 얘는요. 애초에 50점인 애도 몇 명 없죠? 한 10명 된다 칩시다. 근데 오른쪽으로 갔어. 55점인 애도 몇 명 없는 거예요. 낮아져서.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높낮이가 명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규 분포가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이 되게 적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던 이 50명은 뭐 증발하니? 사라지니? 그런 거 아니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내가 조금 지워서 다시 보여줄게. 가운데 있던 50명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고득점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가운데로부터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 높낮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막 설명을 계속 쏟아내듯이 하냐면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그냥 표준 편차가 낮아지면 커지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그다음에 5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편차가 일정하면 그때 m 값이 변한다 치면 대칭 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 같다. 이건 당연합니다. 이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은 그 가운데가 어디니만 결정을 하는 거죠. 즉 평행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표준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를 우리가 아까 m, 시그마의 제곱이라 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나타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시하면 되고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통계값이 있을 때 그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그렸잖아. 요 가운데를 0으로 만드는 거야. 이 0으로 만들었을 때의 의미는 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른 그런 통계의 값들은 서로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넓이를 미리 다 구해놨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상용 로그 표 이런 거 그 만들었던 거 기억나니? 그 로그 막 몇이 얼마다 이런 거?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넓이에 대한 값 있죠? 값? 그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무려 이 함수를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제 확률은 넓이를 구하는 거다라고 했고 그 넓이를 구하려면 이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수준에서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이걸 다 무시하라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표준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넓이를 미리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해져 있는 넓이를 쓰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읽어봤자 아무 쓸모 없어.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냥 문제 풀면서 같이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랑
표준 편차가 1이 아닐 때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표준화라는 걸 할 겁니다. 표준화. 자, 보세요. 정규 분포, 일반적인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z를 지정을 할 거예요. 얘를 우리가 표준화 변수라고도 합니다. 표준화 변수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평균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확률 변수 x가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 여기서 내가 평균을 뺐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잘 봐. 자세하게 설명할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평균이 한 10 정도 돼. 10.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11 돼. 여기도 한 12 되고 여기도 한 9 정도 돼요. 요 납득되죠? 이 그래프는요. 확률 변수 x가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해됐지? 근데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m을 한다는 거는 여기 이 확률 변수 x마다 마이너스 m을 한다는 거야. 여기도 10을 빼고 여기도 10을 빼고 여기도 10을 빼고 여기도 10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어떻게 되고 0이 되고 오른쪽은 1,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지금? 표준화의 첫 번째 평균을 0으로 만든 겁니다. 평균을 0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값에서 평균을 빼면 되죠. 그러면 그 평균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의 평균이 10인데 그 10에서 10을 빼면 0이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제 그 아까 우리가 표준 편차는 높낮이를 관여한다고 그랬죠? 그 높낮이도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꽤나 복잡해서 요 아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표준화를 할 때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하면 돼요. 내가 아까부터 그 시그마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분산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168. 214번부터 해볼게요. 자, 정규 분포 n 20,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저런 걸 만족한다. 그러면은 자, 바로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평균으로 설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네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끝. px가 2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들아 29는 대충 어딨니? 29 여기 있어요. 29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 넓이 구하라는 거죠. 넓이. 그쵸? 근데 이 넓이가 지금 왼쪽에 있는 a보다 작거나 같다랑 같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규 분포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쯤부터 이렇게 칠하면 오른쪽에 칠한 넓이랑 같아지겠죠? 그쵸? 그럼 얘들아 숫자를 따져봐. 20에서 9만큼 간 거가 오른쪽인데 그 왼쪽으로 9만큼 오면 똑같지 않겠니? 그럼 여기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1입니다. 자, 215번.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따른대요. 그러면 또 바로 정규 분포를 그립니다. 그럼 가운데가 M인 거죠. 근데 얘가 나한테 주문을 했는데 6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랑 16보다 크거나 같다. 16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봐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6이 m보다 오른쪽일 수도 있나요? 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m 값이라는 게 6과 16의 정중앙이죠. 그러니까 m은 11이에요. 이것도 헷갈리지 말라고 좀 알려주는데 가운데 있는 숫자를 구할 때는 양옆에 있는 숫자 더하고 2로 나누면 돼요. 자, m은 11이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분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 분산 거는 이제 뺄 때 제곱으로 빼죠. 그래서 vx는 1이잖아. 따라서 v가 81이니까 시그마가 9입니다.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네요. 자, 216.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저게 최대가 되도록 하래요. 자, 잘 보세요. 자, 정규 분포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가 32란 말이야. 지금 내가 얘네들을 모르죠. 얘들. 내가 케이스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잘 봐. 왼쪽부터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K가 대충 한 40 정도 돼가지고 여기부터 여기의 넓이다라고 하면 이게 최대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너무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높이가 높은 쪽을 많이 먹고 있어야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충 이런 그림이 되어야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이만큼 간 거랑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가. 살짝 왼쪽으로 가. 요만큼 칠한 거랑 누가 더 크냐고 하면 빨간색이 더 커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를 이제 가장 많이 먹을수록 최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최대가 되냐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은 만큼 갔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2를 기준으로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k-3부터 k 더하기 1까지 간 거잖아. 그러니까 k-3과 k 더하기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2가 돼야 돼요. 따라서 k는 33이에요. 요거는 수학적으로 좀 별 설명을 안 해도 납득이 돼야 됩니다. 가운데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표준 정규 분포. 자,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n 0,1의 제곱으로 모든 정규 분포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옮기는 이유는 뭐냐? 이러한 정규 분포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넓이를 구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합시다. 1번 표준화를 해볼게요. P. 자, 내가 가운데를 표준화 변수 Z로 표준화를 할 거야. 근데 이 Z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가자. 48에서 평균 60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눈다. 64에서 평균 60 빼고 4로 나눈다. 그럼 P 마이너스 3부터 Z는 1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에 대한 정규 분포를 그릴게요. 표준 정규 분포를. 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가운데가 0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대충 감각적으로 1하고 마3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 마3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됐죠? 넓이를 근데 내가 좀 분리해서 구할게. 이렇게.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해석을 좀 합시다. 해석. 자, 여기 표 봅시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에요?
0부터 스몰 z까지의 확률이야. 그러면 스몰 z가 뭘 나타내냐면 여기 왼쪽에 있네요. 스몰 z가 1일 때 그러니까 z가 0부터 1일 때의 확률은 0.3413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이 0.3413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Z가 2일 때는 0.4772, Z가 3일 때는 0.498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P 0부터 Z가 3일 때가 0.4987인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금은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 분포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라고 했죠?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0부터 3까지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나 요게 같아요. 가운데가 0이었으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파란색의 넓이는 0.4987입니다. 우리는 0.4987과 0.3413을 더하면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0.84가 되겠네요. 0.84. 됐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좀 풀어줄 게 있네요. 마이너스 4부터 x가 64 그리고 여기가 4 이렇게 되죠. 그럼 p 60부터 68 이렇게 되죠. 그럼 표준화를 하면 표준화 각자 잘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0부터 2까지 확률이니까 0.4772가 됩니다. 그림은 항상 그려야 돼요. 항상. 자, 218.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저거의 넓이가 저거라 했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이걸 표준화를 꼭 해야 되나? 표준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한번 안 해도 되겠다. 자, 봅시다. 정규 분포를 하나 그릴게요. 정규 분포. 가운데가 32예요. 32. 근데 얘네가 뭐라 했냐면 28부터 36까지를 구해보니까 0.576이래요. 0.576. 여기가 0.576. 근데 지금 나보고 어딜 구하래요? 어딜? 28보다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내가 지금 다 색칠 안 할게, 얘들아. 파란색 색칠할게요. 그럼 이거 뭐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빨간색의 합. 근데 얘들아, 빨간색은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파란색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파란색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여기 넓이를 전부 다 구하면 1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에서 0.5762를 빼보는 거야. 그럼 이게 0.4238이 되거든요. 그럼 이 0.4238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칠한 파란색 전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좌우를 다 합친 게 0.4238이야. 그쵸? 그러면은 파란 색깔 하나짜리는 0.2119야. 이해되죠? 그럼 0.22219랑 0.5762를 더하면 정답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죠?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고, 봐봐. 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0.2119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1에서 빼기만 해도 되겠죠? 1에서 빼기만 해도. 어. 이해가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알아서 잘 구하면 됩니다. 알아서. 그리고 나 이거 답을 확인을 안 할 건데 알아서 잘 계산하세요. 난 모릅니다. 그냥 실수할 수도 있어요. 뺄 때. 근데 너네는 하면 안 돼. 난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것의 답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0.7881 이렇게 되겠네요. 0.7881.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길 바랍니다. 자, 170쪽 219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정규 분포를 이용합시다. 표준화를 시킬게요. 표준화. 자, K에서 16 빼고 2로 나누고 Z 22에서 16 빼고 2로 나누고 그러면은 P 2분의 K 마이너스 16 여기가 3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표준 정규 분포가 있고 여기가 0인데 대충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넓이 구했더니 0.9759래요. 0.9759.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0.9759를 잘 조합을 해야 돼요. 잘 봐. 내가 2분의 K 마이너스 16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만약에 2분의 K 마이너스 16이 여기 있으면 돼요? 절대 0.9759가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2분의 K-16. 됐죠? 이 넓이가 0.9759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0부터 3까지는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 0.4987.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한테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의 확률은 요거 3개가 끝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0.4987 있죠? 0.4987? 0.4987이랑 뭘 더해야 9759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입니다. 얘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0.4772에 해당하는 Z가 2인 거를 해야 되는데 2분의 K-16이 구조상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대칭성을 써서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따라서 K는 12가 됩니다. 자, 220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10의 제곱을 따른대요. 그때 45보다 작은 게 이거래요. 0.1587. 근데 이것도 다 익숙해집니다, 이제. 자, 표준화를 시킵시다. 45-m의 1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뭐보다 작다 했는데 되게 턱없이 작죠? 저게 작다, 크다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면은 0.5예요. 그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어야겠네요. 왼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0.1587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힌트로 주어진 게 0.3413. 그러니까 1까지 간 게 0.3413이다 이거죠. 근데 1까지 간 거랑 마이너스 1까지 구한 게 또 0.3413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네 둘이 더하면 기가 막히게 0.5가 되죠. 그래서 이 10분의 45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m은 55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좀 끊었다가 뒤에 문제는 두 번째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